생각보다 이렇게 대표 키워드들이 굉장히 이렇게 치명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서 캐릭터를 형성하실 수 있게끔 하려면 일반적으로 먼저 봐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성검사를 하실 때는 그냥 너무 솔직하고 순진하게 그냥 나는 윤리적이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안 되고요. 또 너무 회사적으로 쓰려서 윤리적인 걸 좋아하려고 할 텐데 윤리적 이렇게 해봐도 속일 수가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탑 그리고 호감부자 조은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취업 튜토리얼, 오늘은 직업을 소개하기보다는 사실 뭐 공기업이건 대기업이건 어떤 곳에서든 요즘 계속해서 보는 거죠. 인성검사입니다. 자, 일단 인성검사라고 했을 때 인적성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인성검사는 MBTI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적성검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G사시나 아니면 흔히들 대기업 필기에 나오는 공탑 쌓기, 추리하기, 색깔 맞추기, 이런 뇌의 영역들을 건드리는 게 바로 적성검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AI 면접에서도 이런 인성과 적성을 같이 보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게 내가 굉장히 성향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의 일관성 플러스 실제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이할 때 내 뇌를 쓰거나 내 습성을 파악하는 것과는 조금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봤을 때 이제 더 잘 나오기는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인성검사나 적성검사를 봐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지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AI 역량검사 무료 체험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나 이런 데서 아예 네이버 같은 거에 AI 체험 이런 식으로 아마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신청을 하시면 링크가 한 하루 이틀 정도 뒤에, 2, 3일 정도 뒤에 온다고 해요. 그럼 이제 그거 해보시고 결과지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저는 많이 봐봤어요 라고 해도 결과지를 보신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결과지를 보시면 사실 충격적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낱낱이 이제 파헤쳐지거든요.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미리 알고 있으셔야지 자소서, 면접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결과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고집스럽다, 순발력 느리다, 일 배움 느리다 이런 식으로 뜬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이렇게 대표 키워드들이 굉장히 이렇게 치명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서 내가 실제로 어떤 성향인지를 어필을 하시려면 이걸 알아야지. 적어도 저는 순발력이 좋습니다 이 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순발력이 낮다라고 나온 걸 보면 저는 항상 조금 학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배움은 조금 느리지만 늘 학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형성을 하실 수 있게끔 하려면 일반적으로 먼저 봐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인성검사를 이제 앞두고 계실 때 공기업, 사기업 어떤 곳에서든 인성검사를 보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셔야 하는데, 이왕이면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로 문항이 160문항, 100문항에서 160문항, 80문제에서 160문제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를 한 문항당 10초씩 거의 시간을 두는 형식으로 이제 풀이를 하는 건데, 이게 또 생각을 오래 하면 안 돼요. 제한 시간이 있거든요. AI 용어로는 특히나 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번 파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취업 포털 사이트 보면 인성검사를 하실 수는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서 이왕이면 이런 AI 체험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인성검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 내가 먼저 체험을 해서 내 캐릭터 어떤지를 봤다면 이게 내 결과지야. 이건 바꿀 수 없어. 그럼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캐릭터를 설정하실 때 인성검사에서 본인은 리더예요, 팔로워예요 이런 걸 했을 때 나 리더인데? 나 친구들이랑 약속 되게 잘 잡거든. 내가 친구들을 항상 내가 이끌어가거든. 이렇게 생각하시고 리더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좋습니다. 일단 설정을 하실 때는 공적인 기준. 우리 지금 회사 들어가는 거잖아요. 취업하는 거잖아요. 그쵸? 친구 사귀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적인 나의 캐릭터를 어필을 하시기보다는 회사 내에서의. 그래서 일단 이미지 메이킹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회사에서의 나, 학교에서의 나, 어떤 단체에서의 나, 그리고 아르바이트 할 때의 나. 그래서 일할 때의 내 모습.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리더 기질이 없는 팔로워인데 이제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강의 자체는 일이다 보니 제 학생분들을 이끌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일을 할 때는 좀 리더십이 생기나 실제로 저는 사석에서는 굉장히 팔로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과 사가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공적인 파트로 해주셔야지 훨씬 유리하고요. 사적인 파트로 하셨을 때 캐릭터가 이제 그릇되질, 일관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캐릭터를 설정을 하실 때 이렇게 AI 면접이나 아니면 뭐 인성검사를 보셨으면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나와요. 예를 들면 이건 예시인데 협업 능력 굉장히 높고 상, 그리고 배려상, 신뢰상 이런 사람이 만약에 뒤따라오는 게 전략적인 부분이 하, 실행적인 부분이 하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인성검사를 체크를 해야 하는지를 보시면 우선 뭐 문제 해결 능력을 묻는 경우 나는 전략이랑 실행력이 낮으니까 그 문제 해결 능력 별로야라고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성검사는 합리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통 이제 뭐 1, 2, 3, 4, 5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그렇다, 그리고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이런 식인 건데 여기에서 선택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애매한 경우에 이걸 선택을 하시는데 이걸 많이 선택하시면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요.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게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조금 이제 캐릭터의 명확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왕이면 기다 아니다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 자, 문제 해결 능력.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나? 나 전략력이랑 실행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합리화라니까요. 이왕이면 우수한 내 모습을 어필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비록 전략력이랑 배려 뭐 이런 실행력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나는 협조를 되게 잘 구하고 그리고 조직 내에서 약간 다른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구하면서 남들보다 진짜 여러 명의 뇌를 빌려서 어떻게든 잘 해결을 하고 잘 물어보고 잘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에 나는 문제 해결력 좋아. 이렇게 확실시하시면 4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냐? 나는 협조를 구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문제 해결 능력만 보시면 안 되고요.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캐릭터를 다 부여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반면에 리더십. 내가 되게 도움도 많이 구하고 배려도 많이 하고 그래. 근데 난 리더인가? 근데 나 리더 많이 안 했는데? 그럼 아니다. 왜냐? 아닌 건 아니니까. 여기에서 막 문제 해결력도 높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능동적이다, 주도적이다. 그럼 난 주도적으로 뭔가 이런 협업을 구하니까 주도적인 거 오케이. 그러면 리더십도 오케이 해야지? 아니에요. 앞에 질문을 너무 생각하셨을 경우에 그러니까 솔직하게 캐릭터만 어필하시게 된다면 앞에 내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너무 하셨을 때 오히려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꼼꼼하다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5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내가 되게 성격이 급해. 난 성격이 급하다. 나는 급한데? 근데 내가 아까 앞에서 꼼꼼하다고 했으니까 급하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급하지 않다. 이렇게. 이게 거짓말이고요. 캐릭터가 안 맞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꼼꼼한 사람이 성격이 늘 여유롭진 않아요. 꼼꼼한 거랑 급한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솔직하게 가셔야 돼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되게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이 협조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리더십이랑 연결되는 건 아니죠. 리더십은 아니다. 순발력이 좋다. 순발력이 좋진 않은 거죠. 이 사람은 협조를 구해서 내가 부족한 순발력이라던가 추진력이라던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완하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런 협업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발력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요렇게 갔을 때 내 캐릭터가 내가 유추하는 대로 명확하게 나오고요. 특히나 이제 기업에서 유도하는 부분들이 보통은 협업이나 윤리의식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윤리의식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윤리의식, 나는 효율을 추구하지만 그래도 규정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죠. 내 편법을 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윤리적인 사람이다. 넌 윤리적이지. 왜냐면 나는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규정을 난 잘 지키니까 난 규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나 같은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검사를 하실 때는 그냥 너무 솔직하고 순진하게 그냥 나는 윤리적이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안 되고요. 또 너무 회사적으로 쏠려서 윤리적인 걸 좋아하려고 할 텐데 윤리적 이렇게 해봐도 속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애매한 질문들에서 솔직하게 답을 해버릴 경우에 내가 뭔가 유도한 캐릭터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캐릭터를 만들어두시고 조금의 합리화를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인성검사는 이렇게 캐릭터를 만드시고 계속해서 조금 많이 연습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면접에서는 인성검사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이제 막 다르게 하거나 그랬을 때 인성검사에서도 적부 판정으로 부적합으로 판명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해주셨던 초대졸 분들께서 지원을 해보실 만한, 노려보실 만한 직무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